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바타너스입니다.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0.67% 빠져서 2824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 코스피 0.67%, 그래도 막판에 조금 낙폭을 줄이면서 1% 이상 빠지진 않았습니다. 장중에는 상당히 많이 빠졌었어요. 뭐 1.3% 이상 이렇게 빠지기도 했는데, 그래도 막판에 조금 하락폭을 좀 돌렸습니다. 그래도 뭐 이틀 연속 이렇게 하락한 거라서 상당히 좀 투자자들은 많이 좀 아팠을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2800대 중후반에서 계속 횡보를 하더니만 밑으로 다시 이렇게 가버렸습니다. 그래서 거의 오늘 뭐 2800선을 깨는 거 아닌가. 장중에 깨기도 했군요. 2799까지 이렇게 가기도 했습니다. 결국에는 2800 이렇게 밑으로 가버리고 말았네요.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보면 좀 나스닥 쪽이 좀 난리가 났죠. 보면 2.7%가 빠지면서 상당히 이렇게 하락폭이 컸습니다. 근데 반면에 다우 같은 경우는 0.6% 올랐고요. 이거는 또 사상 최고치입니다. 그래서 참 미국 증시가 요새 보면 다우랑 나스닥이 이게 지금 같은 나라 증시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 이렇게 지금 따로 놀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상대적으로 워낙 다우가 안 올랐었고요.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올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키 맞추기를 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연간으로 보면 여전히 지금 나스닥이 거의 20% 가까이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요. 다우는 9% 정도밖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 여전히 나스닥이 지금 다우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어제 이제 미국 증시 나스닥이 이렇게 크게 빠진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들이 대체적으로 다 빠졌습니다. 특히 그 중에서도 반도체 주식이 아주 하락폭이 굉장히 컸는데요. 어, 뭐 올해 여태까지 지금 흐름이랑은 정반대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. 반도체, AI 반도체 이쪽이 계속해서 증시를 이끌어 왔는데 어제는 이렇게 혼자서 크게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유는 있습니다. 뭐 트럼프 정권의 지금 가능성이 워낙 커지고 또 트럼프가 이제 중국 때리기, 뭐 대만 그런 또 청구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이렇게 빠졌다고 하는데, 아무래도 그런 거는 조금 이 핑계에 가깝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근본적인 원인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.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여전히 지금 올해 지금 이거는 year to date 하면 이제 올해 얼마나 올랐나 이렇게 보는 건데, 여전히 지금 뭐 빅테크 AI 주식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. 엔비디아 올해 지금 140%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. 브로드컴, 뭐 퀄컴 이런 주식들도 30%가 넘게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크게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궁금한 거는, 과연 그러면 AI의 랠리가 여기서 끝났나?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투자자들이 좀 걱정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직은 뭐 근데 뭐 이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빠지는 거 갖고서는 랠리가 끝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미국 빅테크들 실적 이제 나오니까 결국엔 실적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실적이 여전히 잘 나온다고 하면 뭐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갔던 거에 대한 조정이고 다시 이렇게 전고점 뚫을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. 근데 만약에 실적조차 꺾인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좀 조정이 좀 깊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다행히 오늘 이제 우리 장이 이렇게 돌아선 것도 그런 건데요. 보면 TSMC가 우리 시간으로 보면 한 2시 넘어서 한 2시 반쯤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,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. 잘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반도체 주식들을 다시 다 이렇게 좀 돌렸어요. 그래서 우리 지수도 이렇게 올라왔고,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뭐 아침에 3% 이렇게 넘게 빠지고 있다가
네, 마감은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 뭐 다른 AI 반도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도 별로 못 올라왔죠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왔었죠.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. 네,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워낙 뭐 24만 8,500원까지 이렇게 갔었기 때문에 제법 지금 조정이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. 네. 그래서 뭐 미국의 반도체 회사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제 하이닉스도 그렇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. 그리고 우리 또 반도체 회사 네, 하나 더 있죠. 한미반도체. 이제 한미반도체 보시면 오늘 뭐 3.7% 빠지면서 한미반도체는 사실 좀 수급상으로 조금 걱정은 됩니다. 이게 지금 19만 원대에 지수 편입이 됐다는 게 이런 경우에 이제 고점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게 살짝 불안하긴 한데 네, 어쨌든 한미반도체도 꽤 조정을 받았고요. 그리고 30만 원 목표가 제시한 그런 리포트도 나왔거든요.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만약에 실적으로 이렇게 보여준다 그러면 다시 전고점으로 이렇게 갈 수 있을 겁니다. 네, 그래서 미국 빅테크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한미반도체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, 네, 거기에 이 랠리가 지금 끝인지 아닌지 이렇게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실적이 잘 나와도 워낙 또 이제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아가지고 미국 증시보다는 좀 더 약점은 그렇게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나스닥도 이렇게 빠지고 상당히 좀 조정이 와서 매수 타이밍을 좀 보고 있었던 분들한테는 네, 매수 타이밍이 왔죠. 네. 근데 또 이렇게 막상 빠지면 또 쉽게 이렇게 사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게 지금 빅테크인 것 같습니다. 빅테크들 지금 보시면 포워드 P 보면 네, 조금 조정을 받아서 약간 내려왔어요. 약간 내려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다 30배들이 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싸다고는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30배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네, 거기까지 이제 조정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빅테크들 다시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어쨌든 좀 세계 증시가 나스닥이 이렇게 좀 급락을 하는 바람에 많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뭐 조정이 좀 그렇게 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뭐 살짝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가는 게 그래도 좋겠죠. 오늘 뭐 니케이 같은 경우도 2.5% 이렇게 빠져가지고 네. 역시 니케이도 뭐 반도체로 많이 올라왔던 그런 지수라서 이렇게 하락폭은 더 컸습니다. 우리 증시는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선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워낙 뭐 오른 게 없어서 빠질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네,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다행히 지금 미국 선물 같은 경우는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. 나스닥 0.4% 반등을 하고 있어서 근데 반등이 뭐 그렇게 지금 강하지는 않네요. 어제 2.7% 빠진 거에 비해서는 아주 약한 그런 반등이고요. 어쨌든 지금 이 나스닥 빅테크의 조정이 계속 더 이어질지 그걸 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